김경래의 최강 시사. 사이로 총선의 맛. 김수민의 10분 총선찌개. 네, 김수민의 10분 총선찌개인데 오늘은 10분보다 좀 길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끓이겠습니다. 이게 메인 메뉴가 찌개 말고 하나가 더 네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김치가 더 들어왔어요. 아니 김치라니요. 무슨 고기 볶음 정도는. 그런가요? 네. 김치 무시하십니까? 이거 또 왜 이렇게 또 말거리를. 자, 선거 공보물 받아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예, 저도 받아서. 우리 집에 있는 애랑 같이 아주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또. 근데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정책, 공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공보물이 일단 인쇄물이기 때문에 디자인, 이런 부분도 어떤 공보물이 더 눈에 잘 들어오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들을,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죠. 디자이너십니다. 박창선 애프터 모멘트 브랜드 디자이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 벌써 인사하셨지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도 다 집에 공보물이 왔죠? 네, 지금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지역구 공보물은 뭐 각각 다른데 이제 비례 후보 공보물은 네. 비례정당 공보물은 다 전국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네.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 네. 자,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뭐부터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는 이쪽 일을 하시니까 또 굉장히 직업적으로 보실 텐데 뭐부터 보세요? 공보물 보면은? 저 자신은 사실 공보물 만들어 본 적도 있고. 본인 공보물? 네네. 선거 출마 경력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갖고 오시지 그랬어요. 궁금한데. 선관위에 다 저장이 돼 있고 4년 전에는 또 저도 정당 공보물 만드는 그랬군요. 작업도 같이 했기 때문에. 네. 글쎄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제일 위에 있는 당부터 봅니다. 네. 그런 순서대로. 하나만 얘기를 하세요. 아무래도 좀 슬로건? 네, 슬로건. 네, 슬로건 위주로 좀 보는 편이죠. 네. 저 박창선 디자이너께서는 뭐 직업이니만큼 네. 뭐 보시는 눈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게 눈에 들어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일단 슬로건이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컬러가 아마도 조금 더 눈에 들어오겠죠. 색깔. 네. 색깔도 중요하구나. 각자 이제 아이덴티티 이게 정체성을 다 이제 컬러로 드러내고 있어서 예. 네, 이제 그 보면은 조금 더 컬러 쪽이 신경이 쓰이게 합니다. 그래요. 네. 그 디자인이나 그러니까 이 내용 말고 아까 슬로건 이런 내용 말고 디자인이나 뭐 글씨체나 뭐 사진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구성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네. 김수민 평론가는 만들어 보셨잖아요. 네. 뭐가 제일 신경 쓰이시던가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소수 정당에 몸담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지면이 많이 없었습니다. 한 장? 예. 앞뒤로 한 장을 쓰는 거라서 막 예. 글씨도 굉장히 작게 들어가고 그리고 한번 결단을 내려가지고 글씨를 넣을 공간을 비우고 만화를 삽입을 했었어요. 예, 뭐 이런저런 계층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걸어가는 듯한 네. 좋네요. 그런 구성들을 이제 제한된 지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보는 편이죠. 그 색깔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여기부터 가볼까요? 네. 색깔 중에 이게 근데 좀 주관적이잖아요. 색깔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죠? 네. 이게 뭐 어떤 색깔이 더 낫다 이건 없죠?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색깔이 어떤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하긴 한 것이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진보 쪽도 계속 초록색 뭐 아니면 빨간색을 쓰다가 예전에는 네. 그리고 뭐 보수 쪽도 원래는 파란색을 주로 썼었잖아요. 주로 파란색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나라당까지 파란색이었다가 이제 새누리당 때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근데 공교롭게 또 그러면서 승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제 붉은색과 초록색을 쓰다가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갑자기 승기를 잡고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컬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떤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쇄신과 어떤 좀 새로운 이미지를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대부분 하게 되게 된 거죠. 나 그게 궁금하던데 이거 뭐 정당과 상관없이요. 네네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뭐 파란색 쪽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 얘기는 하는데 선호도가? 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계층마다 다 다르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과 또 젊은 사람들이 보는 또 색깔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컬러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자, 요번 공보물로 얘기를 좀 들어가 네. 봅시다. 자,
딱 보셨을 때 한번 일별을 쭉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공보물이 자, 이 정치적인 지향 이런 거 다 떠나고 생각을 해보죠. 정치적인 얘기 없이. 근데 이제 뭐 내용도 중요하니까 다 복합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죠. 이 공보물로만 보면은 어떤 공보물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잘 만들고 못 만들고의 문제보다 더 약간 포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공보물이 가장 눈에 띄고 딱 눈에 들어왔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두 당인데요. 하나는 민중당. 민중당? 예. 표지가 약간 그래피티 같은 그런 맞아요. 독특한 느낌을 줬고요. 많아갖고 찾지도 못하겠네. 네. 예, 민중당 그러고요. 예,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 이제 좀 올드한 디자인. 임팩트가 아주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하얀색의 배경을 썼는데 오히려 더 눈에 더 잘 띄는. 맞아요. 특별한 정당의 로고색이 없는 정당인 거죠. 맞아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주요 색깔이 있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국가혁명배당금당 공보물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 공보물이 지금 유튜브에 저희들이 얹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빠가지고 뜯지도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보세요. 지금 국가혁명배당당 엄청납니다. 공보물이 진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개가 어쨌든 뭐 더 낫다 뭐 그런 걸 떠나서 눈에 확 들어왔다. 민중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 예. 디자인업계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제 겹치지 않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민중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손소울 후보님이 직접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이거 직접 그리신 거래요, 그래피티. 이게 이제 저는 그래픽인 줄 알았는데 사진에 나오신 분이 네네네 이걸 그렸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 뒤에 있는 이 그래픽이 이거를 이거를 컴퓨터로 만든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직접 그려가지고 그걸 찍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린 걸 사진. 그래서 야 이거 엄청 공 많이 주셨네 이제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민중당은 확실히 이번에 좀 눈에 확 띄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언행일치 국민의당. 이걸 보자마자 이거 이 사진 쓰셨구나. 제가 이거 기사 처음에 나올 때 이거 쓸 것 같았거든요. 아니 저도 이렇게 일부에서는 이 사진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저는 되게 잘 나오셨어요. 제가 정당을 해도 우려먹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 네, 맞아요. 이 기자님이 이걸 의도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화보 사진을 하나 찍으셨다는 느낌. 언행일치라는 요 슬로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글쎄요, 이 국민의당이 이제 정책이 좀 부각이 많이 안 됐어요. 맞아요. 이 공보물에서. 맞아요. 네. 이 공보물 전체적으로. 맞아요. 정책 공약 얘기가 많이 없고 이거는 이제 사실 뭐 다른 당 또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도 그런 성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국민의당이 좀 뭐랄까요. 아직까지도 좀 기성정당과 자신들을 구별하려고 하는. 맞아요. 그 습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공보물이 아닌가. 우린 다르다. 네. 우린 다르다는데 이제 어떤 정책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았냐. 이거를 이제 좀 부각시키려고 한 것이 이제 언행일치라는 슬로건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정치적 슬로건은 사실 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탈정치적인 성격이 있죠. 약간 기업 속에서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CEO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여기 보니까 안철수님의 그 기자회견 내용도 약간 그 CEO 인사말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렇군요. 감성적인. 자, 우리 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번에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위성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쪽은 전략이 어떤지 한번 좀 보죠. 이게 더불어시민당이 있고 이쪽 반대편에는 미래한국당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시민당과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지만 열린 우리당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이거 참 죄송합니다. 자, 이 세 개를 놓고 보면은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고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먼저 김수민 평론가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면부터가 투표용지 그림이 나오면서 기호는 5번, 순서는 3번째 이렇게 글씨가 나오는데 이 문구가 기호는 5번, 순서는 3번째가 이 공보물 전체에서 4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요? 1면에도 나오고 뭐 5면 나오고 7면에 또 나오고 마지막 면에 8면에도 또 나와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기호는 5번, 순서는 3번째. 그것이 좀 눈에 띄었고요. 미래한국당은 그렇게까지 강조하진 않는데 제일 앞에 이제 미래는 한국, 미래는 통합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같은 계열이다라는 것을 홍보하려고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두 비례 위성 정당, 열린민주당까지 하면 3개 정도 되는데 공보물 보시면서 좀 특이점이 있으셨나요? 일단 뭐 공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랬어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런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공약이 많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뭐 이전에도 그 시민당 자체가 이게 뭐랄까요? 이 역할을 다 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시민당? 이 시민당이 지니고 있는 그냥 역할을 공보물에서 그냥 다 했다. 그냥 얘가 어떤 뭐 별도의 공약을 내걸거나 사실 그러기보다는 위성 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네, 그냥 되게 목적성에만 충실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거 순서랑 번호를 계속 강조한 걸 보면서 목적성은 굉장히 잘 강조를 했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전년도에도 사실 3번 가지고 되게 국민들이 많이 혼돈스러워했거든요. 국민의당이냐 정의당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잘 보지 않더라고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특히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순서 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그래서 막 찍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몇 번씩 강조를 해주면서 여기다 찍어라 라고 그냥 이렇게 해줬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한국당은 컬러가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컬러죠. 핫핑크. 굉장히 이제 본인들은 이제 예전에 뭐 밀레니얼 핑크라고 이름 붙였다가 이번에 또 이제 손혜원 의원이 뭐라 깠나 봐요. 그래서 비판했어요? 굉장히 비판해가지고 해피핑크로 약간 또 바꿨어요. 해피핑크. 그래가지고 이 색깔은 어떻습니까? 디자이너가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색깔이죠. 사실. 어렵다? 이거는 뭐 인쇄할 때마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계속 조금 달라지기도 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색깔. 기술적으로도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주는 이제 이미지 자체가 뭐 이제 본인들은 되게 부드럽고 젊은 층에게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 조금 부드러운 색을 썼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좀 힘 빠지는 느낌이 있긴 하죠. 그래서. 그 미래한국당은 사진이 없어요. 일면에 맞아요. 보면은 그죠? 핫핑크로 텍스트만 했는데 디자인으로 보면 이건 좀 주목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그렇기는 한데 여기다 사진을 넣기도 되게 애매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원색이란 게 있고 혼합색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가 섞인 혼합색에다가 또 다른 색들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난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추가적인 어떤 컬러를 계속 집어넣는 거는 좀 힘들었을 것이고 어떤 이미지를 그래서 그냥 이런 흰색 폰트로 그냥 빼지 않았을까.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인 저는 보면서 이렇게 전직 현직 대통령이 등장하는 데가 어딜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연히 친박신당에 전면 등장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에도 같이 나오는구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공화당 비례 1번인 줄 알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사진이 좀 크게 나왔죠. 다른 비례 후보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뭐 더불어민주당에 나왔겠죠? 더불어시민당에 나와 있는데 시민당에 나와 있어요?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은 공보물이 없죠. 그렇구나. 통합당이랑 위성정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에 나오는구나. 특이한 게 열린민주당에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요? 못 쓰나요, 이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열린민주당은 우리 쪽 자식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에는 이해찬 대표 사진도 있는데 열린민주당에는 뭐 민주당 본당에 정치인 사진은 없고 특이하게도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친박신당 공보물에 나옵니다. 거기는 왜 나와요? 문제는 문재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공격하는 소재로 흐릿하고 갈라져 있는 이 사진이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친박신당 공보물에 나온다. 이게 좀 특이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공보물에서 비례정당은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디자인적으로 보면 숫자를 어디다가 어떻게 넣는 게 이거는 좀 법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 종이를 딱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오른쪽 하단.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선이 빠지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른쪽 하단에 있네 또. 오른쪽 하단에 있고 아니면은 이제 왼쪽 상단. 오히려 가장 이제 최악의 선택이 사실 이제 그런 왼쪽 하단. 우리가 흔히 이제 4분면으로 쪼개면 3, 4분면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은 사실 시선이 거의 안 가는 지역이라서 좀 숫자를 하려면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죠. 근데 요번에
공보물에 숫자가 없는 정당이 네, 하나 있습니다. 정의당이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저는 살짝 이해가 안 갔는데요. 네. 저도 이제 소수정당 하다 보니까 인쇄 직전에 기호 받아가지고 부랴부랴 찍었거든요. 몇 번이 될지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마지막까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했으면은 다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기호가 정의당이 왜 안 들어갔을까? 네, 맞아요. 인쇄 시점을 어떻게 잡았는가 이게 좀 저는 의문스러웠습니다. 지금 정의당 말고도 이 의원도 없는 정당들도 다 기호는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기호를 빼면서 더 주목을 받는 효과를 노렸나 이런 생각도. 저도 사실 그 생각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정의당 후보와 이 관계자분들이 댓글을 엄청 달아주셨더라고요. 아, 그 글에다가. 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정의당 사고 아니냐, 숫자 빠진 게라고 해서 밑에 대대설 많이 달으셨는데 사실 뭐 팩트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왜 이걸 안 달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확실히 주목을 끈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번호가 없으면서 숫자가 없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그렇군요. 그 정의당 지지층은 아무래도 좀 고집스러운 주관이 있는 그런 소신이 있는 그래서 이제 투표 때 어떤 당락이 투표라고 하는 급하게 찍는 이런 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호가 없더라도 투표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정의당을 찾아서 찍겠죠. 근데 정의당 공보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평가는 굉장히 높게 하셨더라고요, 디자이너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깔끔하고 잘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뭐 군더더기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엄청 막 특이하게 뭐 이게 잘했다. 사실 이거보다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약간 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약간 보이스아이 QR도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좀 배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각장애인이 이걸 볼까요? 이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금방 가네요. 여기까지만 듣고요. 그럼 각각 그 최고의 공보물 하나씩만 뽑고 마무리하죠. 김소희 평론가 뭡니까? 저는 혁명 배당금 당입니까? 네, 노래 잘 뛰는 국가혁명 배당금 당 뽑겠습니다. 디자이너께서는? 저는 일단 정의당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숫자를 좀 넣었으면 아마 완벽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민 평론가 그리고 박창선 애프터 모멘트 브랜드 디자이너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7분입니다.